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러한 관계로 인한 기쁨도 크지만 때로는 스트레스와 갈등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관계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에게도 집착하거나 기대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히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기대하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삶을 즐기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요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보다 자유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집착이나 의존을 피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였을 뿐이며 이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에게 사랑과 정을 베풀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들에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며 이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수한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들은 높은 독립심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자세는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한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과감히 거부할 줄 안다. 이들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키려 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남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간섭이나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결국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나를 100%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조차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조언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낸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셋째, 인맥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관계들이 모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며 그것은 양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지인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기 힘들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된다. 우리의 선조들 또한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왔다. 그들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수량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관계의 질에 있다고 가르쳤다. 사실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반드시 친구 사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와 정서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관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런 관계는 그들의 태도와 결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우리가 강제로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소중한 관계란 서로가 함께하고 싶은 진심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이는 억지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이해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넷째, 친구라도 너무 자주 만나서는 안 된다. 친구와의 관계는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만나고 지내는 것은 양쪽 모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 이런 의존성은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때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꿈에 대해 소홀히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지지와 도움은 친구 관계를 강화시키지만 한쪽이 다른 쪽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그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결국은 파괴될 수 있다. 또한 너무 빈번한 만남은 서로에 대한 오해나 실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실수와 오해는 발생하는 법이며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때때로 만나는 친구와의 만남은 더욱 특별하고 기대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너무 자주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신선함을 잃게 만들 수 있다.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의 질은 양보다는 질에 달려 있다. 많은 친구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소수이지만 진심으로 소통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혼자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타인을 무시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관계를 손상시키게 된다. 다섯째, 솔직하게 표현해라.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곤 한다. 이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거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오로지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져 더욱 튼튼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다양한 공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처음에는 엄격한 태도로 기준을 세우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뒤탈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심을 숨기고 상황을 회피하려 하면 결국 문제가 더욱 커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어느 한쪽이 이용당하거나 지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6번째,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지킨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중요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예의를 지키며 대하는 태도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지나친 집착이나 의존은 관계에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예의 있게 대할 때 상호 간의 편안함이 증가하고 개인적인 여유도 생긴다. 이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때로는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조언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의 있는 태도와 말투를 유지하는 것이다. 비판이나 조언을 할 때도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되 그 내용이 무례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의 있는 대화 방식은 상대방이 조언을 수용하도록 돕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정의나 의리로 인해 불편한 행동을 참게 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결국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존중하고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나에게 맞는 것을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나를 질투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7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기죽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남의 평가에 쉽게 기울어지지 않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의견과 시선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잃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위험이 있다.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에 맞추어 살아가려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누군가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평가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 이는 내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만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정신 상태를 해치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이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우선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한 정신과 몸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8번째, 남의 인정보다는 자기 삶에 집중한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인정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 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타인의 인정에 구애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자아 실현의 첫걸음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 하면 결국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된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남의 칭찬이나 비난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일 뿐 우리 삶의 전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삶의 모든 순간, 좋든 나쁘든 그것은 오롯이 내 경험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립심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애는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9번째,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맡아서 처리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마침내는 타인과의 관계 또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변의 기대나 압력 때문에 쉽게 수락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명확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당장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거절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선 일을 수락하여 결국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상대방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거짓된 약속이나 과장된 말은 결국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와 능력에 솔직했다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내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이다. 이는 과도한 약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나와 상대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10번째,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마치 강물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계의 방향성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때로는 서로의 길이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관계에서 이미 괴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종 무익하다. 이런 시도는 대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상호 간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변화하고 있는 인연을 담담히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처 방법일 수 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떠날 사람이 결국 떠날 것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곁에 남을 사람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나 집착을 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무리한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별은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단지 연인 사이의 인연이 그 끝에 다다랐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별을 경험할 때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결국은 더 나은 미래의 인연을 맞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분들이 많으신가요? 소중한 친구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